아저씨, 이 아줌마요. 저희 옆집에 사는데요. 국화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9살쯤 된 아이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7년 전 강물에 사라진 딸. 그 딸이 지금 살아있다고요? 그 한마디가 한 남자의 남은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챕터 1. 사건의 시작 납골당의 한마디. 전북의 작은 들녘 60대 시골 농부 만수는 7년째 같은 날 같은 자리로 옵니다. 딸 수연의 사진이 놓인 납골당이었죠. 시신도 못 찾았고 빈 유골함이었지만 만수는 매년 국화를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 손 위에서 국화가 떨렸습니다. 납골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향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초 켜는 소리만이 작게 들렸어요. 만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연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액자 속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6살의 밝은 미소였습니다. 만수는 그 미소를 보며 매번 가슴이 무너졌죠. 수연아, 아비가 왔다. 만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납골당 안에서 울렸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국화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수연이 좋아하던 꽃이었죠. 만수는 잠시 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딸 없는 세상이 말이죠.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끝에 닿았어요. 아비는 오늘도 잘 살았다. 너도 편히 쉬어라. 만수가 중얼거리는 순간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9살쯤 된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수연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저씨, 이 아줌마 아저씨 알아요? 만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내 딸이다. 7년 전에 죽었다. 아이는 고개를 더욱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담담히 말했어요. 아닌데요. 저희 옆집에 사는데요. 만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그 아줌마가 저를 키워줘요. 같이 살아요.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거짓말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너무 진지했습니다. 뭐라고?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화줄기가 꺾였어요. 저 보육원 나왔거든요. 그 아줌마가 저 데려다 키워줬어요. 언덕 위 집에서 같이 살아요. 만수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가누었죠. 그 아줌마 이름이 뭐니? 잘 모르겠어요. 다들 언니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아줌마라고 해요. 나이가 있으시거든요. 만수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흔들려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7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다고요? 게다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요? 그 아줌마 지금 어디 있니? 집에 있을 거예요.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청소하신대요. 만수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너무 세게 잡은 것 같았어요. 아이가 움찔했습니다. 미안하다. 아저씨가 너무 놀라서 그 집 좀 알려줄 수 있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아저씨, 왜 그렇게 떠세요? 정말 그 아줌마 딸이에요? 만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거든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국화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꽃잎이 차가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7년 동안 이 꽃을 올렸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믿으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다고요? 만수는 국화를 그대로 두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지금 당장. 두 사람은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랑비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렸죠. 만수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어요. 낡은 트럭이 보였습니다. 만수는 문을 열고 아이를 태웠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꽂지 못했어요. 세 번째 시도 끝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아이가 조수석에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진짜 그 아줌마 아빠예요? 그래. 내 딸이다. 근데 왜 7년 동안 안 만났어요? 만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아저씨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가는 거야. 차는 빗길을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만수는 앞만 봤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죠. 빗물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어요. 정말 수연이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동명이인일까요? 혹시 누가 아이를 이용해 자신을 속이는 걸까요? 그런데 왜 7년 동안 연락이 없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딸이 왜 죽은 척을 한 걸까요? 만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차를 몰았어요. 아이가 길을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언덕 올라가는 길 있어요. 차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달동네였죠.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이 보였습니다. 골목은 좁았어요.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빗물이 골목 바닥에 고여 있었어요. 차 바퀴가 물을 튀겼습니다. 저기에요. 저 회색 대문이요.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만수는 차를 세웠어요. 회색 철문이 보였습니다. 녹이 쓴 문고리가 있었죠. 대문은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곳곳에서 벗겨져 있었어요. 만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옷이 젖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손을 뻗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만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만수는 숨을 참았어요. 몇 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만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만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더 마르고 더 거칠어졌지만 틀림없이 딸의 얼굴이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졌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라져 있었죠. 눈가에 주름이 생겼어요.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아는 딸의 눈빛 그대로였어요. 누구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만수가 평생 기억하는 그 목소리였어요. 만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딸을 바라보며 말이죠. 수연은 만수의 얼굴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세제든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딱 소리가 났어요. 세제통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 아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어요. 만수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수연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수연도 문틈에 손을 짚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아빠.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문 앞에서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물이 두 사람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만수는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도 일어섰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7년 만이었죠. 수연의 몸은 너무 말랐습니다. 뼈가 느껴졌어요. 만수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놓치면 다시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구나.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7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챕터 2. 주인공의 일상과 상처 들판의 침묵. 수연과 만수가 재회한 그 순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7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수연이 왜 사라졌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만수는 평생을 전북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땅을 지키며 농사를 지었죠.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웃음도 적었어요. 아내는 수연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만수는 혼자 딸을 키웠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밭에 나갔습니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딸의 밥을 챙겼죠. 학교 준비물도 챙기고 아픈 날엔 병원도 데려갔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딸이 전부였거든요. 수연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말이 적었지만 언제나 밝게 웃었어요. 학교 끝나면 논두렁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아빠, 나 커서 여기서 평생 살 거야. 아빠 옆에 있을 거야. 수연은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이죠. 만수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딸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수연은 자라서 도시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남아 작은 가게에서 일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만수는 그게 고마웠죠.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26살이 되던 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 개발업자 백도연이 마을에 나타난 거예요. 그는 정장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죠. 이 땅 곧 도로 놓일 겁니다. 지금 파시는 게 이득이에요. 백도연은 매끄러운 말투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땅을 팔았어요. 백도연이 제시한 금액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만수는 달랐습니다. 백도연이 찾아왔을 때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땅은 못 팝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땅이요. 백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어요. 생각 잘하세요. 거부하면 손해보는 건 어르신이에요. 다들 파는데 혼자 버티면 땅값만 떨어집니다. 그래도 못 팝니다. 만수는 단호했습니다. 그 땅은 팔 수 없었거든요. 수연이 자라 뛰놀던 논두렁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농사짓던 곳이었어요. 추억이 서린 땅이었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었죠. 백도연은 그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아왔어요. 일주일 뒤, 2주일 뒤, 매번 찾아와서 압박했습니다.
땅값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지금 안 팔면 후회해요. 주변 사람들 다 팔았어요. 어르신만 버티시면 개발이 늦어집니다. 민원 들어오면 어쩌시려고요? 만수는 묵묵히 거절했습니다. 백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끝까지 안 파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소. 백도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에 트럭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다. 누가 일부러 구멍을 낸 것 같았어요. 비닐하우스가 찢어졌습니다. 바람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깔끔하게 칼로 그은 듯 했죠. 만수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아빠, 우리 며칠만 조용히 지내자. 만수는 반찬을 집다 말고 딸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냥 아무한테도 내가 어디 가는지 말하지 말고 괜히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수연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무슨 일 있니?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아빠도 요즘 힘들어 보이잖아. 수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어요. 만수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우리 조용히 지내자. 수연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만수는 그때 더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딸이 쉬고 싶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강가 좀 산책하고 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수연은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수는 그게 마지막인 줄 몰랐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만수는 처음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라도 만난 걸까 생각했죠. 하지만 밤이 되어도 수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수연이 못 봤소? 오늘 아침에 나갔는데 아직 안 왔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다고 했어요. 만수는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수연이 산책한다고 했던 곳이었죠. 어두운 강가를 헤맸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이곳저곳을 비췄어요. 수연아, 수연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새벽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수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나왔습니다. 강가를 수색했어요. 그리고 강가 풀숲에서 수연의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운동화였습니다. 수연이 신고 나간 바로 그 신발이었어요. 경찰은 말했습니다. 강물 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발이 이렇게 벗겨져 있는 걸 보면요. 만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시신은요? 시신은 찾아야지. 수색하겠습니다. 하류까지 찾아보겠습니다. 경찰은 며칠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물살이 빨라서 떠내려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만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어요. 시신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는 밤마다 강가를 헤맸습니다. 수연아, 어디 있니? 아빠야, 나와.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하지만 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이제 그만 마음 정리하시오. 수연이는 하늘나라 갔을 거요. 하지만 만수는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실종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시신 없는 사망 처리였죠. 만수는 빈 유골함을 만들었습니다. 딸의 사진을 넣어 납골당에 안치했어요.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진만 놓고 절을 했죠. 그날부터 만수는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농사는 계속 지었습니다. 땅은 팔지 않았어요. 백도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연이 사라진 지 석 달 뒤였어요. 어르신, 딸 일로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도 삶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 땅 이제 파시죠. 만수는 백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가시오.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이 넓은 땅 뭐하러 지키십니까? 나가라고 했소.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백도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떠났어요. 만수는 그 땅을 지켰습니다. 수연이 자라던 곳이었거든요. 혹시 딸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기억을 잃고 헤매다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수는 그런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희망은 점점 작아졌어요. 대신 자책이 커졌습니다. 내가 딸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다. 만수는 날마다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며칠만 조용히 지내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만수는 뒤늦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수연이 위험을 느꼈던 걸까요?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았던 걸까요? 백도연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수연을 만났던 걸까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도 단순 실종으로 결론 내렸죠. 만수는 혼자 의심만 할 뿐이었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그저 살아갈 뿐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저녁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년 수연이 사라진 날이면 납골당에 갔습니다. 국화를 올렸죠. 수연아, 아비는 오늘도 잘 살았다. 너도 어디서든 편히 쉬어라. 그렇게 중얼거리며 버텼습니다. 마을은 변했습니다. 개발이 진행됐어요. 만수의 땅 주변에 도로가 놓였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섰죠. 백도연은 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돈보다 딸이 뛰놀던 땅이 더 소중했거든요. 그렇게 7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납골당에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줌마가 저를 키워줘요. 아이의 말이 만수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7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다고요? 만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회색 대문 앞에 말이죠. 수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만수를 봤어요.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7년 만의 재회였죠. 만수는 수연을 껴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딸은 죽은 척을 했던 걸까요? 왜 7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걸까요? 만수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수연에게 물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죠. 두 사람은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챕터 3. 첫 갈등 아이를 따라가다. 두 사람은 한참을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 먼저 몸을 떼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빠.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좁은 현관이 보였습니다. 신발이 몇 켤레 놓여 있었죠. 만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원룸 정도의 크기였어요. 작은 부엌, 낡은 식탁, 오래된 소파가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어요.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햇빛이 잘 들지 않았어요. 전구 하나가 어둑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아이가 안쪽 방에서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보더니 물었어요. 아줌마, 이 아저씨 진짜 아빠 맞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또 닦았어요. 그래, 하늘아. 내 아빠야. 하늘이라는 이름의 아이였습니다. 만수는 아이를 봤어요. 아이도 마른 편이었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죠. 앉으세요, 아빠. 물 드릴게요. 수연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달걀 몇 개와 우유 한 팩이 전부였어요. 수연은 컵에 물을 따라 만수에게 건넸습니다. 만수는 물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연을 봤어요. 수연도 만수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하늘이 분위기를 눈치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닫았어요.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물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살았냐? 왜 연락을 안 했냐?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빠한테 연락하면 안 됐어요. 무슨 소리냐? 아비는 7년을 내가 죽은 줄 알고 살았다. 장례도 못 치르고 살았다. 만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억울했던 겁니다. 7년 동안 혼자 견뎠던 시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매일 강가를 헤맸다. 너를 찾아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다. 근데 넌 여기서 살아 있었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냐? 왜 그랬는지 말해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만수는 식탁을 탁 쳤습니다. 컵에 물이 출렁였어요. 수연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수도 마주 앉았어요. 수연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기억하죠? 개발업자 백도현. 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온몸이 경직됐어요. 그놈이 뭘 어쨌는데? 그 사람이 저를 불렀어요.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컵을 꽉 쥐었어요.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차에 타라고 했어요. 만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했어요. 아빠 얘기 좀 하자고.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일인 것 같았어요. 차에 탔어요. 그 사람은 개발 계약서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안 팔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만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놈이 널 협박했구나.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가 날 거라고 했어요. 아빠한테 말이죠. 트럭 사고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대요. 만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백도연 그 자식이. 그래서 어쨌냐? 저는 겁이 났어요. 그 사람 눈빛이 진심이었거든요. 정말로 아빠를 해칠 것 같았어요. 수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빠를 안전하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수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말을 이었어요. 내가 사라지면 된다고. 실종되면 아버지가 땅 팔 생각을 할 거라고. 만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끔찍한 제안을. 그리고 또 말했어요. 만약 내가 거절하면 아버지한테 사고가 날 거라고. 선택은 너한테 있다고. 수연은 울먹였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아빠한테 말할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말하면 아빠가 그 사람한테 달려갈 것 같았어요. 만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혼자 그런 무게를 짊어졌다니.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가 사라지는 게 낫겠다고. 아빠가 다치는 것보다는. 그날 강가에 신발을 벗어났어요. 사고처럼 보이게요. 그리고 미리 연락받은 사람을 만났어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만났냐? 브로커였어요. 백도연이 보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저를 데리고 이 동네로 왔어요. 여기 와서 숨어 살라고 했어요. 절대 아빠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연락하면 아빠한테 해코지한다고 협박했어요. 만수는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식탁이 흔들렸어요. 그 개자식들. 어떻게 그런 짓을. 수연은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매일 죽고 싶었어요. 아빠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았어요. 근데 돌아가면 아빠가 위험해질까봐 못 갔어요. 만수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수연은 아버지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미안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만수도 울었습니다. 딸이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늘이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보다가 다시 문을 닫았어요. 만수는 수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수연의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그럼 그 아이는 뭐냐? 하늘이라고 했지?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1년쯤 됐을 때 만났어요. 보육원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아이도 부모를 잃었대요. 보육원 생활이 힘들다고. 도망쳐 나왔대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혼자 있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아이라도 있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구나. 네. 낮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엔 아이 돌봤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수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아빠는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하늘이가 납골당에서 내 사진을 봤다. 옆집 아줌마라고 했지. 수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납골당이요? 아빠가 저를? 그래. 빈 유골함이라도 만들어서 안치했다. 매년 국화를 올렸다. 수연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만 미안하다 하지 마라. 다 지나간 일이다. 만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도 무서워요. 백도연이 알면 어쩌죠? 만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아비가 지킬 차례다. 내가 7년을 혼자 버텼으면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다. 수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위험해요.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괜찮다. 아비도 물러서지 않는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챕터 4. 반전문이 열리고 딸이 있었다. 그날 밤 만수는 수연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7년 만에 딸 옆에서 자는 겁니다. 하늘은 수연 옆에서 잤습니다. 만수는 거실 소파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백도연.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딸을 위협했습니다. 실종을 강요했어요. 7년 동안 딸은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만수는 화가 치밀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죠. 아침이 됐습니다.
수연이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달걀을 풀어 국을 끓였습니다. 김치와 밥이 전부였죠. 하늘이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만수도 일어났어요.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같은 식사였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따뜻했어요. 아빠, 오늘 무슨 계획 있으세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로 돌아가야겠다. 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인데요? 백도연 그놈 찾아야지.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위험해요.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괜찮다. 이제 숨어 살 수는 없다. 만수는 단호했습니다. 수연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된다. 넌 여기 있어라. 하늘이 돌봐야지.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을 따랐어요. 만수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낡은 트럭으로 향했어요. 수연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아빠, 조심하세요. 꼭 연락 주세요. 그래. 걱정 마라. 만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수연과 하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만수도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차는 좁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시골로 향했죠. 만수는 운전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백도연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연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백도연이 발뺌할 게 뻔했죠. 만수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갔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만수는 방을 뒤졌습니다. 7년 전 자료를 찾았어요. 백도연이 보낸 계약서들이 있었습니다. 협박 편지도 있었어요. 당시엔 증거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만수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이장을 만나야 했어요. 회관에는 마을 사람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장도 있었죠. 만수 씨, 오랜만이요. 무슨 일이요? 이장이 반겼습니다. 만수는 자리에 앉았어요. 이장님, 7년 전 백도연이 마을에 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이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렇소. 다들 땅 팔았지. 그때 백도연이 뭐라 했습니까? 안 팔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서로 눈치를 봤어요. 사실은 말이오. 그놈이 협박했소.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 팔면 사고 날 거라고 했소. 내 트럭도 긁혔소. 그날 밤에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 당했소. 밭에 제초제 뿌려놨더라고. 만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 아무도 신고 안 했습니까? 증거가 없었소. 경찰도 믿지 않았소. 그냥 넘어갔지.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님, 저 백도연 고소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이장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와서 뭐가 되겠소? 7년이나 지났는데. 제 딸이 살아 있습니다. 만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놀랐어요. 뭐라고? 수연이가? 그래요. 백도연이 협박해서 실종을 꾸민 겁니다. 딸이 7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그놈이 그렇게까지, 저는 그놈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만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장은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우리도 당한 게 있으니 함께 하겠소. 다른 마을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증언하겠소. 나도 당시 자료가 있소. 만수는 고마웠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만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받았어요. 당시 협박 편지와 자료를 모았습니다. 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백도연이 보낸 브로커 기억하냐? 네, 기억해요. 그 사람 이름이랑 연락처 알아? 명함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숨겨뒀어요. 만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거 가져와라. 증거가 될 거다. 알았어요, 아빠. 수연은 다음날 마을로 왔습니다. 하늘도 데리고 왔어요. 수연은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조력자라고 불렀어요. 명함에는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수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때가 왔습니다. 만수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수연도 함께 갔어요.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7년 전 수연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죠. 수연 씨, 살아계셨습니까? 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강제로 실종당한 겁니다. 수연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백도연의 협박, 브로커, 7년간의 은둔.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만수는 준비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증언, 협박 편지, 브로커 명함. 형사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할 수 있겠습니다. 백도연을 소환하겠습니다. 만수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어요. 며칠 후 백도연이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걸 부인했어요. 전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제안했을 뿐입니다. 브로커? 전 그런 사람 모릅니다. 백도연은 태연했습니다. 변호사까지 대동했죠. 형사는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명함의 주인을 추적했어요. 브로커는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찾아갔을 때 브로커는 당황했어요. 저는 그냥 심부름했을 뿐입니다. 백도연이 시킨 거예요. 브로커는 자백했습니다. 백도연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증거가 쌓였습니다. 백도연은 구속됐어요. 만수는 법정에 섰습니다. 수연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재판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백도연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협박, 강요, 불법 개발. 여러 죄목이 인정됐어요. 만수는 법정을 나서며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수연은 울었습니다.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7년 동안의 두려움이 비로소 끝났습니다. 만수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하늘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은 채 울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 삶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챕터 5. 감정 대치 왜 날 버렸냐? 왜 죽은 척했냐?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도연은 구속됐고 브로커도 처벌을 받았어요. 마을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딸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7년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났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어색했습니다. 만수는 수연의 달동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몇 번째 방문이었어요. 수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들어오세요, 아빠. 만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은 학교에 간 뒤였어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할 말은 많았지만 입을 열기가 어려웠어요. 만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연아. 네, 아빠. 아비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수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때 아비한테 말하지 않았냐?
왜 혼자 결정했냐? 만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빠가 날 지킬 수도 있었잖냐? 함께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잖냐?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다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도 그렇지. 아비를 멍청이로 만들었냐? 7년을 딸이 죽은 줄 알고 살게 했냐?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아팠던 겁니다. 아빠한테 기회도 안 줬잖냐? 아빠가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게.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선? 내가 사라지는 게 최선이었냐? 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어요. 아비는 매일 강가를 헤맸다. 너를 찾아서 밤마다 악몽을 꿨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꿈을. 수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저도 힘들었어요. 매일 아빠 생각했어요. 그럼 왜 연락 한 통 안 했냐? 전화 한 통이면 됐잖냐?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얼굴을 가렸어요. 못했어요. 브로커가 감시했어요. 연락하면 아빠한테 해를 끼친다고 했어요. 그래도 만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컥했어요. 그래도 말이다. 아빠는 내가 살아있단 걸 알았어야 했다. 희망이라도 가져야 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봤어요.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수연아, 아빠는 내가 미운 게 아니다.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아빠를 믿지 못한 게 서운하다. 아빠가 너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게.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아버지를 봤어요. 아니에요. 아빠를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아빠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도연은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아빠를 해칠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 잃은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아빠까지 잃으면 전 어떻게 살아요? 수연은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라지기로 한 거예요. 제가 없으면 아빠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자신을 지키려고 희생한 거였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수연아. 만수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딸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더 강했어야 했다. 더 현명했어야 했다. 그럼 내가 그런 짐을 지지 않았을 텐데.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너를 지켜야 할 사람이었다. 근데 오히려 내가 아빠를 지켰구나. 수연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만수는 몸을 떼고 수연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빠 집으로. 만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돌아오자. 우리 집으로. 하늘이도 같이요. 괜찮죠? 당연하지. 이제 하늘이도 우리 가족이다. 수연은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사실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요. 절 어떻게 볼까요? 괜찮다. 다들 이해할 거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니까. 만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숨지 마라. 당당하게 살아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연아. 네, 아빠. 아빠는 너를 용서하는 게 아니다. 애초에 내 잘못이 아니니까. 만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용서받아야 한다. 너를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을. 아빠, 아니에요. 들어라. 아빠는 7년 동안 자책하며 살았다. 근데 이제 알았다. 만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자책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수연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7년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 거다. 네, 아빠. 두 사람은 다시 안았습니다. 이번엔 더 단단하게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학교에서 돌아온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하늘은 두 사람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아, 또 우셨어요? 만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안 온다. 하늘은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안았어요. 하늘아, 우리 마을로 이사 갈 거다. 너도 갈래?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아줌마 아빠 집으로요?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하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 마당 있는 집 처음이에요.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수연이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만수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이곳에서 딸이 7년을 버텼습니다. 수연아, 이 집은 어떻게 할 거냐? 정리하고 나갈게요. 집주인한테 말하고.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아빠가 다 해줄게. 수연은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만수는 수연의 집에서 하룻밤 더 묵기로 했어요. 하늘은 먼저 잠들었습니다. 수연과 만수는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마을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 내가 강요당했던 일을.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러운 건 백도연이지 너가 아니다. 만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생존자다. 희생자가 아니라. 수연은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긴. 당연한 소리를 했을 뿐이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아빠, 농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7년 동안. 그냥 했지. 내가 자라던 땅이니까 버릴 수 없었다. 힘드셨죠? 힘들었지. 근데 그게 아빠가 너를 기억하는 방법이었다. 수연은 코끝이 찡했습니다. 이제 같이 하면 되겠네요. 농사. 그래. 넌 농사 지을 줄 아냐? 조금요. 어렸을 때 아빠 따라다니며 배웠잖아요. 그럼 됐다. 천천히 다시 배우면 된다.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7년간 못 나눈 이야기들이었어요. 수연은 자신의 삶을 조금씩 털어놨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이야기, 하늘을 만난 이야기. 만수는 마을의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누가 이사 갔고, 누가 돌아가셨고, 두 사람은 시간을 천천히 메워갔습니다. 7년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며 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는 걸. 챕터 6. 외부 위기 악역의 그림자와 증거. 일주일 후 수연과 하늘은 마을로 이사 왔습니다. 만수의 집은 넓었어요. 방이 3개나 됐습니다. 수연과 하늘은 각자 방을 가졌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의 귀환을 환영했어요. 수연이 살아있었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고생 많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수연은 안도했어요. 하늘도 마을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아이들이 하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너 서울에서 왔어? 거기 재밌어? 응. 근데 여기가 더 좋아. 마당도 있고. 하늘은 금방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만수는 흐뭇했어요. 수연은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만수는 딸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수연아, 천천히 해라.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요, 아빠. 이 일 좋아요. 수연은 땅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흙의 감촉이었어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중에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만수가 발견했습니다. 누구요?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림자는 도망쳤어요. 다음 날 수연의 차 타이어가 펑크 나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일부러 그런 건가? 만수는 불안해졌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집 대문에 붉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나가라는 글씨가 써 있었어요. 수연은 겁이 났습니다. 아빠, 누가 이러는 거예요? 모르겠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만수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나와서 조사했어요. 하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수연은 밤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빠, 혹시 백도연 사람들이 아닐까요? 백도연은 감옥에 있다. 걱정 마라. 하지만 만수도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일주일 후 수연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7년 전 수연을 숨겨준 바로 그 사람이요. 오랜만이네요, 수연 씨. 브로커는 비웃었습니다. 수연은 얼어붙었어요. 당신 감옥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보석으로 나왔죠. 백도연은 못 나왔지만 전 좀 다릅니다. 브로커는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뒤로 물러났어요. 왜 나타난 거예요? 경고하러 왔죠. 입 조심하라고. 무슨 소리예요? 재판에서 증언했죠? 덕분에 전 전과자 됐습니다. 브로커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 대가는 치러야죠. 수연은 핸드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뻗었어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브로커는 혀를 찼어요. 다음에 봅시다. 브로커는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마을 사람이 수연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저 사람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수에게 말했어요. 아빠, 브로커가 나타났어요. 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수연은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만수는 분노했어요. 그놈이 감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근데 아빠, 증거가 없어요. 그냥 길에서 만났을 뿐이에요. 만수는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브로커가 보석으로 나왔다니 위험했어요. 다음 날 만수는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요? 만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거 위험하겠소. 경찰에 신고는 했소? 했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으니 별 수 없대요. 이장은 고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부탁해 봅시다. 순찰을 돌리면 어떻겠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연이네 집을 지켜줍시다. 돌아가며 밤에 순찰을 돌립시다. 마을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당연하지. 수연이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켜야지. 브로커 그놈 다시 나타나면 혼내줍시다. 만수는 고마웠습니다. 마을이 함께 움직여줬어요.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밤마다 순찰을 돌았습니다. 브로커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긴장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가 다시 체포됐습니다.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어요. 피해자에게 접근했거든요. 경찰이 만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브로커를 다시 구속했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수는 안도했습니다. 수연에게 전했어요. 수연아, 브로커 다시 잡혔다.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진짜 끝났다. 아무도 우릴 위협하지 못한다. 만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브로커가 나타나는 꿈, 다시 숨어야 하는 꿈. 만수는 딸이 고통받는 걸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수연아, 상담 받는 게 어떻겠냐? 상담이요? 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것 같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요, 아빠. 만수는 상담센터를 알아봤습니다. 수연은 매주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상담사는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빠한테 거짓말을,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려 한 거죠. 수연은 조금씩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많이 나아졌어요. 악몽도 줄었고 웃음도 늘었습니다. 하늘도 건강하게 자랐어요.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빠, 제가 그림 대회에서 은상 받았어요. 하늘은 상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만수는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잘했다. 우리 하늘이 최고다. 수연도 하늘을 안아줬습니다. 축하해, 하늘아.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세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수연이 만든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늘이 밝게 외쳤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만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딸과 손녀 같은 아이. 7년의 시간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진짜였어요.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내고, 함께 웃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걸. 아빠, 무슨 생각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만수는 웃었어요. 아니다.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수연도 웃었습니다. 하늘도 웃었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밖은 어두웠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작은 식탁, 오래된 밥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진심이 있었으니까요.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고. 7년의 어둠을 지나 드디어 빛을 찾았다고. 그리고 이 빛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챕터 7. 속죄 실천 변화 진심이 만든 반격. 브로커가 다시 구속된 후에도 만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백도연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불확실했습니다. 변호사는 감형을 주장하고 있었죠. 직접적인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였어요. 만수는 그게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수연은 7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그것도 형벌이 아니고 뭡니까? 어느 날 만수는 이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더 모으고 싶습니다. 백도연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가 사람들 모아보겠소. 며칠 후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만수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백도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놈이 7년 전에 우리 마을에서 뭘 했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기억하오. 그놈이 내 트럭을 긁어놨소. 밤중에 말이오. 다른 사람도 말했습니다. 내 밭에 제초제를 뿌렸소. 농작물이 다 죽었소. 또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나는 협박 전화를 받았소. 땅 안 팔면 다칠 거라고.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만수는 하나하나 적었어요. 여러분, 이 증언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싶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동의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놈은 벌 받아야 하오. 수연이가 겪은 일 생각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소. 만수는 감동했습니다. 마을이 함께 움직여줬어요. 일주일 동안 탄원서를 모았습니다. 25명의 서명이 모였어요. 만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률구조센터에서 소개받은 변호사였어요. 이 탄원서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탄원서를 검토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백도연의 악행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특히 조직적으로 주민들을 협박한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 사기가 아니라 조직 범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최종 심리였어요. 만수와 수연 그리고 마을 사람 몇 명이 법정에 갔습니다. 백도연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사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검토했어요. 피고인 백도연은 단순히 사업을 위해 협상한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주민들을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수연 씨의 경우 실종을 강요하여 7년간 숨어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강요죄이자 협박죄입니다. 백도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연 씨의 실종은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검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자발적 선택이라고요? 아버지가 다칠까봐 두려워서 선택한 것이 자발적입니까? 그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브로커의 진술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수연을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버티면 사고가 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아버지를 안전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까? 네. 피고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해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종을 선택한 겁니까? 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백도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법정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백도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 만수는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연은 울었어요. 7년. 백도연이 수연에게서 빼앗은 시간만큼의 형량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다. 수연도 하늘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네, 아빠. 이제 진짜 끝났어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소? 7년 징역입니다. 만수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잘 됐소. 그놈은 벌 받아 마땅하오.
수연이 이제 편히 살아라.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만순의 가족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수연아,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가 지켜줄 거다. 하늘이도 잘 자랄 거야. 우리가 다 이모 삼촌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만수는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오늘은 없었을 겁니다. 무슨 소리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증언 하나하나가 모여서 백도연을 벌할 수 있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은 전염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10사람을 움직이고 10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수연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7년 동안 저는 숨어 살았습니다. 매일 두려웠고 외로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주신 이 마을에서, 아버지 옆에서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모두가 따라 쳤어요. 하늘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잃었어요. 혼자였어요. 근데 아줌마가 저를 데려가 줬어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도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도 생겼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말에 사람들은 또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하늘이 잘 키워야겠소. 그럼 우리 마을의 보물이지.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만수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술을 마셨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수연은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년 만에 마을 소식을 들었어요. 하늘은 아이들과 뛰어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웠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만순의 가족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어요. 아빠, 오늘 정말 좋았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이겼다. 백도연을 이긴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만수는 딸을 봤습니다. 수연은 담담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마음이 가벼워요. 그래, 이제 앞만 보고 가자.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졌어요. 불 켜진 창문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죠. 우리 집이다. 하늘이 앞서 달려갔습니다. 만수와 수연도 뒤따랐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집 냄새가 났어요.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집이라는 걸. 벽돌과 시멘트가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집이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 집이었습니다. 자, 씻고 자자. 내일도 할 일 많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수연과 하늘이 대답했어요. 네, 잘 자요. 아빠도 푹 쉬세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잃어버렸던 평화. 그게 돌아왔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어요. 챕터 8. 화의 일상, 복원 세 사람이 가족이 되는 엔딩. 백도연의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들판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수연도 함께 나왔어요.
오늘은 모종 심는 날이지? 네, 아빠. 제가 준비해놨어요. 수연은 밭에 모종을 심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해졌어요. 만수는 딸이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봤습니다. 많이 늘었구나. 아빠가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오전 내내 일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어요. 점심 먹으러 가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줌마,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라. 손 씻고 밥 먹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간단한 반찬들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하늘이 밝게 외쳤습니다. 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제가 수학 문제 다 맞췄대요. 우리 하늘이 똑똑하네. 잘했다. 만수는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소풍 가요. 도시락 싸주실 거죠? 그럼 아줌마가 맛있는 거 많이 싸줄게.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은 신나했어요. 점심을 먹고 하늘은 숙제를 했습니다. 만수는 마루에 앉아 쉬었어요. 수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요즘 행복해요. 나도 그렇다. 이런 게 진짜 일상이구나 싶어요. 평범한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평범한 게 제일 어렵고 소중한 거다. 두 사람은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어요. 아빠, 제가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한 적 있었죠? 그랬지. 이제는 제가 저를 용서했어요. 만수는 딸을 봤습니다. 수연은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7년은 아까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이를 만나게 해줬어요. 이제 하늘이 없는 삶은 상상도 안 돼요. 만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다. 과거에 갇혀 있으면 미래가 안 보인다. 네. 이제 앞만 보고 살 거예요.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만수 씨, 잠깐 나와 보시오. 만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장이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뭡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은 돈이요. 수연이네 집 수리하는 데 쓰시오. 아니, 이럴 수 없습니다. 만수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억지로 쥐어줬어요. 받으시오. 우리 마음이요. 수연이가 고생했으니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만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고맙긴. 이웃끼리 당연한 거 아니오? 이장은 등을 툭 치고 돌아갔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수연에게 보여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아준 거란다. 수연은 감동했습니다. 아빠, 마을 사람들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 우리가 복이 많다. 다음 주 집수리가 시작됐습니다. 지붕을 고치고 벽을 새로 칠했어요. 보일러도 새 걸로 바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품앗이로 일했어요. 이 벽 색깔 어때요? 환해 보이지? 좋소. 밝아서 기분이 좋네. 일주일 만에 집이 새 것처럼 변했습니다. 수연은 감격했어요. 하늘도 좋아했습니다. 우와, 우리 집 진짜 예뻐졌다. 그래. 이제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다. 만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제안했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 산소 가요. 만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내 산소는 오랜만이었어요. 그래. 가자.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다음 날 세 사람은 산소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만수의 아내가 잠든 곳이었습니다. 수연은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엄마, 수연이에요. 오랜만이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7년 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아빠도 만났고 하늘이도 생겼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떳떳해요. 잘 살고 있거든요. 수연은 울었습니다. 만수도 옆에서 절을 올렸어요. 하늘도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하늘이에요. 처음 뵙는데 잘 부탁드려요. 하늘의 말에 만수와 수연은 웃었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며 수연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함께라서. 그래. 내 엄마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수연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만수는 상을 차렸어요. 하늘은 밥을 지었습니다. 세 사람이 협력했죠.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자, 먹자. 세 사람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7년 전 이런 날이 올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딸을 잃고 절망 속에 살았던 그때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딸과 손녀 같은 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 끝에 아침이 온다는 걸, 절망 끝에 희망이 있다는 걸. 아빠,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안 한다. 그냥 행복하다.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하늘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집안의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늘이 닦고 수연이 씻고 만수가 정리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내일 뭐 해요? 내일은 밭에 김매야지. 저도 도와줄게요. 그래. 우리 하늘이 일꾼이네. 만수는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은 먼저 잠들었어요. 만수와 수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한테 못다한 말이 있어요. 뭐냐? 고맙다는 말이요. 아빠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어떻게 포기하냐? 당연한 거다. 그래도요. 7년 동안 저를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나도 고맙다. 살아서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았어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만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수연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매일 일하고 밥 먹고 웃고. 그게 제일 어렵고 소중한 거지. 네. 이제 알았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 들판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딸과 함께 하늘이와 함께 맞이하는 하루. 만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어요. 아빠,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연이 나왔습니다. 만수는 웃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오늘 정말 좋은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좋은 날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어요. 7년의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왔습니다. 진심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작은 진심 하나가 한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진심은 이어졌습니다.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매일을 성실히 사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걸. 아빠 사랑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만수는 딸의 어깨를 안았어요. 나도 사랑한다. 그 순간
하늘이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줌마, 저도 껴주세요. 세 사람은 함께 안았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요. 7년 만에 찾은 행복,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행복.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욱 더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